그런데 이런 안동 소주가 도중에 명맥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건 아마 우리 앞에서 거의 얘기가 다 나왔는데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에 세금을 매겨서 수탈의 농도를 좀 높여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술은 누구나 만들지 못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1909년에 신고한 사람만 이렇게 그 술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이런 정책 때문에 작게 내려오는 그 가양주 전통들이 거의 다 무너져 버려요. 이미 그때쯤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동은 제비연표 안동 소주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그 정유제수들은 계속 이렇게 만들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박살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4년에 이제 그 양곡관리법이 만들어지면서 더 이상 공유를 갖고는 술을 못 만들게 했었고요. 공유로 술을 못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당밀이나 아니면 고구마 같은 데서 뽑아냈던 한 95% 정도 되는 알코올을 가지고 그냥 물에 섞어서 이렇게 파는 것만 이렇게 허가가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거는 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또 일반적으로 즐기는 어떤 그 술의 단계 자체도 그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는 거의 희석식 소주로만 딱 일환화시켜버렸고요. 그리고 그것도 세금 거두기 좋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데다가 하나씩만 딱딱딱 허가해서 이렇게 받도록 하는, 그게 우리가 지금 각 지역마다 있는 유명한 소주들인데, 사실 근데 그게 이 정유주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은 사실은 거의 다 없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인의 소주 입맛 자체도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는, 사실 한 30년 동안 똑같은 거 먹여보면 그거밖에 그 술인지 모르거든요, 보면. 다행인 거는 이게 1986년인가 7년쯤 되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이렇게 살아오르기 시작하고요. 문화예청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술에 대한 어떤 그 전통 원형들을 좀 찾아야 될 필요성들이 좀 발생하는데, 근데 그나마 정유기술이 가장 발달된 데가 안동이었는데, 안동에서 누군가는 이 정유기술을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졌고요. 전통민속주 지정 과정에서 조가 스님께서 이제 그걸 먼저 제비연표 안동 소주의 명맥을 좀 이었던 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렇게 안동 소주를 좀 복원해내는 노력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990년대가 좀 넘어가면 그나마 이제 이게 곡물로 만드는 것들이 좀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좀 대서 실제로 이제 안동 소주의 어떤 그 주식회사를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농림부가 지정하는 그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되는 박재서라는 분이 이제 그 대표를 맡으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재서 안동 소주가 좀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민속주로서 했던 영향, 또 고급술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요 근래 우리가 알고 있는 안동 소주로 이렇게 좀 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보면 이제 안동 소주가 사실 출범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어나가기 시작한 지 불과 한 1,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의 가능성 그대로 좀 열려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더 기대된 안동 소주겠네요. 소주라고 그러면 역사적으로는 탄수화물이 있는 곡물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어 왔어요. 사실 외국에도 대부분 위스키라고 하는 것들은 보리 혹은 곡물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죠.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 희석식 소주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술을 우리가 발명하는 건 아니고요. 일본도 180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 갖고 간 소주 기술로 이제 계속 전통식 소주를 만들다가 1800년대 후반에 서양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계를 하나 도입을 합니다. 어떠한 발효된 술이라도 집어넣기만 하면 알코올 도수를 95%까지 만들어내는 소위 말하는 알코올 제조기. 저희는 그걸 주정 기계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어렵게 곡물을 넣어가지고 발효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95도짜리 알코올에 물을 좀 섞고, 맛이 없으면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약간 조미료를 좀 타고 설탕도 좀 타고 해서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신식 소주라는 이름을 붙였고, 수백 년 동안 만들던 소주를 구식 소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제강점기 즈음에 그 소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전통식으로 만들던 안동 소주는 점점 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곡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도 희석식 소주가 대부분 자리를 잡았지만 곡물식 소주를 금지하지는 않았었는데, 1964년에 어떤 곡물로도 소주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안동 소주는 이제 맥이 끊겼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다시 저희가 찾아가야 될 길은 원래 수백 년 동안 지켜오던 곡물로 만들었던 소주여야 된다. 그리고 희석식 소주는 곡물의 맛이 없으니까 깨끗한 맛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술은 20도 미만의 깨끗한 소주야라고 인식하는데, 원래 우리도 외국처럼 곡물의 향, 다양성을 되게 중요시했던 그러한 소주였죠. 그런 면에서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증류식 소주가 제대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분명히 마련될 거라고 보여집니다.